유명 인플루언서의 결정적 1초와 폐방송국 지하 3층,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4명의 생존자가 아니었습니다.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범행이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사건의 마지막 퍼즐을 함께 맞추게 될 것입니다. 2024년 3월 23일 새벽 4시, 형사 문태성이 이끄는 특수수사팀은 폐방송국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건물은 도심에서 40km 떨어진 산속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이 건물은 20년 전 폐쇄된 이후 완전히 잊혀진 장소였습니다. 문태성은 건물 도면을 펼쳤습니다. 지상 5층, 지하 3층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지하였습니다. 공식 기록상 지하는 2층까지만 존재했지만 암호가 가리킨 좌표는 명확히 지하 3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공간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조심스럽게 건물에 진입했습니다. 1층 로비는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깨진 유리창, 녹슨 철제 프레임, 무너진 천장. 하지만 바닥에는 최근의 발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계단 입구는 낡은 방송 장비들로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문태성은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지하 1층.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소리 없이 전진했습니다. 지하 2층. 갑자기 복도 양쪽 벽면에 모니터들이 켜졌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멈춰섰습니다. 화면에는 서아린의 라이브 방송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1초가 끊긴 장면이었습니다. 누군가 수사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태성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함정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실종자들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하 2층 끝. 숨겨진 문을 발견했습니다. 금속 재질의 무거운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손잡이에는 검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문태성은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3층으로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과거 방송국의 메인 스튜디오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은 완전히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여러 대의 카메라와 조명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벽면 전체는 모니터로 뒤덮여 있었고 각 화면마다 다른 사람들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7명의 사람들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문태성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서아린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6명도 모두 생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너무 양호했습니다. 탈진한 기색도 폭행당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기적으로 관리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아린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습니다. 문태성이 재갈을 풀자 그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함정이에요. 나가세요. 지금 당장. 너무 늦었습니다. 갑자기 스튜디오의 모든 출입구가 봉쇄되었습니다. 철제 셔터가 내려오며 수사팀을 가두었습니다. 동시에 천장의 모든 조명이 켜졌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 선 것처럼 수사팀 전체가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형사님,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변조된 음성이었습니다. 문태성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누구냐? 무엇이 목적이냐? 스피커 너머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관객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제가 기다려온 마지막 출연자들이죠. 벽면의 모니터들이 일제히 바뀌었습니다. 각 화면에는 숫자가 표시되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였습니다. 85만 명. 범인은 이 모든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태성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사람들을 납치해 그들의 공포와 절망을 불특정 다수에게 방송으로 판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크웹 라이브 스트리밍. 가장 잔인한 범죄였습니다. 서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잡아온 이유가 모두 같았어요.
우리 모두 영상 제작자거나 방송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범인은 우리가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했어요. 문태성은 이해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들을 무작위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영상 콘텐츠 제작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의 반응이 더 실감나게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청자 수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92만 명, 98만 명. 범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사님, 당신 앞에 있는 7명 중 단 한 명만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시간은 3분입니다. 잔혹한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태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범인의 심리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쇼였습니다. 범인이 원하는 것은 혼란과 갈등이었습니다. 문태성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7명 모두를 구한다. 스피커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태성은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진입 전부터 준비한 계획이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소형 폭발물을 천장 환풍구에 설치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팀원은 벽면 제어판을 찾아냈습니다. 범인은 당황한 듯 소리쳤습니다. 무엇을 하는 겁니까? 문태성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쇼를 망치는 중이다. 폭발음과 함께 천장이 열렸습니다. 대기 중이던 특공대가 로프를 타고 급강하했습니다. 동시에 제어판이 해킹되며 모든 셔터가 열렸습니다. 단 30초 만에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신속하게 인질들을 구출했습니다. 7명 모두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문태성은 스튜디오를 살폈습니다. 모니터, 카메라, 조명. 모든 장비가 자동으로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원격 조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태성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이버 수사팀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실시간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송 신호의 출처를 역추적한 결과 놀랍게도 신호는 이 건물 내부에서 발신되고 있었습니다. 지상 5층이었습니다. 문태성은 즉시 이동했습니다. 5층 복도 끝.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거 음향 조정실로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한 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대의 모니터 앞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은 무척 담담했습니다. 문태성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범인인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정우진입니다. 과거 이 방송국의 PD였습니다. 문태성은 남자를 체포하며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나? 정우진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시청률 때문입니다. 그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20년 전 이 방송국이 폐쇄될 때 저는 최고의 PD였습니다. 하지만 시청률 경쟁에서 밀려났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떠났고 아이들도 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겠다고. 그래서 다크웹에서 불법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몰래카메라였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더 자극적인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납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4년 동안 총 7명을 납치했습니다. 모두 영상 제작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가장 생생한 공포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수백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문태성은 치를 떨었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니다. 정우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PD일 뿐입니다. 시청자가 원하는 것을 만들었을 뿐이죠.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결과 정우진은 해외 다크웹 서버를 통해 불법 방송을 운영하며 총 18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7명의 피해자는 모두 심리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서아리는 사건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녀는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태성 형사는 이 사건으로 특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악몽을 꿉니다.
그날 밤 모니터 속 숫자들이 계속 증가하던 장면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소비하는 콘텐츠의 뒤편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단순한 관객인가 아니면 공범인가? 단 1초 속에 숨겨진 진실, 그것을 끝까지 추적한 수사팀의 집념,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범죄의 실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화면 너머의 진실을 항상 의심하라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